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부턴가?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디커플링 장세로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지금 등극을 해버렸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추세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루브라의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USDT를 통해서 매집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거고, 일단 오늘 영상의 주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캠브리지 대학에서 IMF 및 BIS와 함께 암호화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자, BIS는 국제결제은행이에요. 전 세계 통화시장을 움직이는 양대 조직이죠. 사실. 근데 이 두 개가 연합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과연 이게 뭘 뜻할까요? 지금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달러의 수명이 뭐 저는 이제 100년 가까이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2018년부터 주장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 모든 기축통화의 수명은 거의 100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까지 나서서 암호화폐를 연구를 할까? 그리고 이들은 왜 가상자산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를 연구를 할까? 자, 이거랑 이제 같이 꾀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내어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내가 산 알트코인은 왜 안 올라갈까? 보다 이게 더 전 중요한 흐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계기가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뭐 기축통화 수명이 거의 다 왔다. 뭐 이건 뭐 십몇 년 전부터 많은 뭐 경제학자들이 다 예측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어쨌건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 이니셔티브에 다 여기 이번에 뭐 들어가서 다 같이 연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뭐 두바이 국제금융그룹, 어니스트 영, 피델리티, 미주개발은행, 런던 증권거래소, MSCI, 세계은행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흐름이라는 거죠.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의 뭐 위기와 불안 사태를 해칭할 수 있고 이전되는 거는 가상자산 시장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잠정적으로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만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의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으로 전향해서 움직이는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IMF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건 저쨌건 2021년에 원래 SDR 통화 바스켓의 비율을 조절을 하기로 약속돼 있는 게 2022년에는 조절이 들어갈 거예요.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1.73%에서 줄여놓고 유로화와 위에나가 조금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위에나는 2016년에 SDR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걸 보시고 제가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제 관점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관점과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있어요. 유라시아 그룹은 미국의 정치, 경제, 에너지, 컨설팅 전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전문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뉴욕시에 이 회사가 이제 자리 잡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짜잘한 구멍가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유라시아 그룹은 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어떤 뭐 분란이나 기술 및 에너지 문제에 중점을 둔 관행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국경 및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에 대해 보고한다.
글로벌 리더십이 결여된 G0 세계에 대한 조직의 2011 탑 리스크 레포트 설명은 2011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연례 회의와 국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그런 컨설팅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중국 관점이다, 미국 관점이다.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11년부터 G0, 그러니까 지금 뭐 G1이다, G2다,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G0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봤는데 2022년도 주요 리스크, 주요 위험에 관해서 이제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발표는 지금 현재 전쟁이 발발해서 이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이미 2022년 1월 3일 날 이거는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확도가 어느 정도 맞는지 전 세계 정치, 경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흐름이 과연 스펙트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근데 그걸 보시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1, 2, 3, 4 건너뛰고 그거는 뭐 짜잘짜잘 하니까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제 딱 나열을 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푸틴이 미국 주도의 서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지 못하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벼랑 끝에 섰다. 이게 1월 3일 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인근의 점진적인 병력 증강으로 시작된 것은 유럽 안보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러시아의 요구로 확대됐다. 이는 선거 개입 및 선거 개입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 바이든 그러니까 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그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뜻하는 거고 사이버 작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러시아가 국제 위기를 촉발하기 직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터졌죠. 그리고 오늘 2차 협상이 있는 날이에요. 자, 1차 협상 끝났고 2차 협상. 근데 2차 협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군이 키예프로 진격을 했어요. 64km 정도 길이가 되는 전차 부대와 러시아 군들이 뭐 진격했다.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들 다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2차 회담인데 그런데 어제 진격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공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EU의 또 승인을 받았어요. EU 받아줘. 그러니까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고 또 하나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부터 벨라루스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어쨌건 어떤 거냐면 큰 그림상에서는 나토는 동진하고 있고 자 나토는 뭐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있지만 무기로 도와주는 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토의 동진 그리고 러시아는 핵으로 서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막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전쟁의 불안은 극대화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에 FOMC는 한 10여일 정도 남아있죠. 금리 결정까지.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오늘 뭐 회담이 끝나서 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들여서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이 바로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저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의 우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푸틴은 자신의 편에 베이징이 있다고 더 확신한다. 모스크바는 인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예견을 하냐면 남중국 해에서 중국이 더 도발적인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은 아마 대치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평화 대표단을 대만에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진실에 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건 이거는 만약에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런 분쟁이 생기면 중국의 위에나 한테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 미국도 영향이 아마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그 불안한 정황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이 생겨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듯이 더한 일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자산 시장으로서 좀 지금 전통적인 금융 시장인 주식 시장과는 디커플링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게 진짜 터지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는 좀 틀려요. 많이 틀려요. 무기 자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중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만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중국 입장에서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어떨까라 생각하고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이란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6번째 이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되살리는데 관심이 없을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미국과 이란은 위기의 순간에 2022년에 들어선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핵 합의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럼 이란은 핵을 포기할까요? 자, 외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워싱턴은 테헤란을 압박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달래기 위한 대안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의 망령을 다시 한번 제기한다. 이러한 압력은 올해 충돌하여 여기 마지막에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유가와 지역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과 이스라엘,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문제로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이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과 은행에는 규정 준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켰죠. 근데 만약에 중국도 향후에 뭐 분쟁을 일으키면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킬 게 뻔하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전 세계 뭐 석유 수출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킨다면 자, 또 다른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다이어그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가상자산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다른 대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들도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뭐 CBDC를 준비하겠지만 뭐 바로 직관적으로 이들이 이제 뭐 국제 거래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전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빈 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글로벌 권력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다. 많은 국가와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경찰 국가 포기 이것에 관해서도 이제 예측을 했어요. 자,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경찰 역할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이징이 워싱턴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이징이 지 원자리에 올라가서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세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강대국들은 세계 권력 공백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많은 국가와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아무도 글로벌 권력 공백을 채울 수 없다. 많은 국가와 지역이 피해를 입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확실한 예가 될 거다.
미국은 개입할 의도나 능력이 급격히 제한되었고 중국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테러리즘의 세계적인 자석으로 9.11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전 세계 테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항이나 일부 중요 시설에서 테러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다. 뭐 미국이 이제 경찰 국가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예측이 나온 거고 3월 4일하고 3월 5일 날 양해가 개최가 돼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번에 양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건지, 그리고 신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자, 이거는 뭐 디지털 어떤 그 경제하고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G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부동산, 인프라, 주목. 그래서 뭐라고 발표될지는 모르죠. 어쨌건 3월 4일 날 3월 5일 보셔야 되고 위에나 초강세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미국 금리 인상 임박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국면에서 이례적인 상황.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어디냐면 어떤 미디어냐면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미국 미디어죠. 근데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여 스위프트를 우회할 수가 있다. 이게 28일인가 26, 7일 날 나온 거거든요. 이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한국 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를 저는 비하를 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 미디어는 한쪽 측면으로 너무 왜냐면 진짜 미국적인 미디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스위프트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진짜 하는데 한국 미디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너네 다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게 미디어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데 서방은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중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제3국의 기업이 미국 규제를 받는 기업에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달러 토큰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달러 토큰이 뭔지는 아시죠? 예, 스테이블 코인, 뭐 USDT, USDC, 뭐 이런 UST,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적 지배 범위는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축소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워스턴 포스트지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인들, 자, 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루브라는 폭락을 했고 다시 이제 반등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돈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자, 루브라의 폭락,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USDT를 매입을 했고 USDT는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알트코인으로 넘어온 건 아닌데 어쨌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자, 그런 거에 관해서 리스크에 관해서 이제 같이 맥락을 흐름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달러 위주의 스위프트는 축소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스위프트의 축소는 제2의 스위프트 2.0의 탄생을 예고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이낸스도 러시아 뭐 기업이나 러시아인들한테 계좌를 닫지는 않을 거야, 밴시키지는 않을 거라 얘기했는데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한테 뭐 이 주소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면 오픈해서 뭐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그렇게 언급을 했고, 플랜 B가 이제 뭐라고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냐면 코인 가격이 올라와서 이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차트3, 안 보이던 차트3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어디선가 항상 튀어나오더라고요.
폭락하면 안 나타나고. 근데 RSI가 56을 넘었다. 그래서 2020년에 상승장이 왔었던 그 정도 상승이 향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플랜 B 말고 다른 차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트코인에 관해서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RSI, 스토캐스트 전부 다 이중바닥을 찍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중바닥을 찍고 나면 거대한 알트코인 시장이 도래를 했는데 향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어쨌건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도 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사실 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잠정적으로 100달러가 넘을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105달러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걸 알고 있거든. 주유소에 뭐 계산할 때. 그래서 150원인가 싸게 리터당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4월 달부터 해제가 되면 2,000원은 그냥 넘어버릴 거야 아마. 리터당.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전기료도 4월 달부터 25%인가 이상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금리 인상과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작년서부터 올 어느 순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었죠. 찔끔찔끔. 근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가격도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뭐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생겼는데 연준 의원들이 예전에 과거에 2월 10일까지는 0.5%의 금리 인상하겠다는 사람이 100%였는데 자, 지금 현재를 보면은 3월 달에 자, 여기 보면 0.25% 금리 인상에 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연준 의원들이 대거 돌아섰다는 게 지표로 나왔다. 그래서 제로 엣지에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0.25%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혹시나 모르죠. 전쟁이 극심해지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발하면 뭐 진짜 금리를 동결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온톨로지 이더리움 가상머신 출시 및 온톨로지 기반 웹3 개발자 지원을 위한 1천만 달러 기금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더리움 버처 머신 하고 연동해서 움직일 거야. 그래서 뭐 유럽하고 관련해서 또 온톨로지가 또 행하고 있는 게 있고 네오도 이상하게 유럽하고 관련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BSN하고 엮어가지고 중국이 뭐 유럽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넌지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죽은 프로젝트는 아니다. 네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인 가격이 그렇게 막 이렇게 범핑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어쨌건 얘네들은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관련된 코인들이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러니한 거는 잠정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대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 고위 관료를 보냈어요. 근데 고위 관료를 보냈는데 전 고위 관료 대만 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해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 메건 오셜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 미셜 플러노이 전 국방장관, 차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대만에 도착했다. 현 고위 관료를 지금 상황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들은 이날부터 2일 저녁까지 머물면서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과 추거정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어쨌건 이것도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중 패권의 중첩점이 되는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는 규모 면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틀린 그런 아마 여파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금방 중국에서 막 이렇게 막 치닫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잠재적으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어쨌건 분쟁이 터지면 지금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여파가 뭐 금융시장과 또 다른 이제 디커플링 장세를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발생되는 거는 싫지만 되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